벨라스케스의 걸작 신녀들, 그 속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를 뽐내고 있는 국민이 사랑하고 전 유럽이 사랑한 스페인의 공주 마르가리타 테레사. 세력 경쟁으로 점철된 근세 유럽의 광풍 속에서 이 가냘픈 한 명의 영혼은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스페인의 왕 펠리페 3세의 장녀, 프랑스의 왕 루이 13세의 왕비이자 태양왕 루이 14세의 어머니로서 오랜 기간 프랑스의 권력자로 군림하며 숱한 이야기를 남긴 안 도트리슈. 안이 15살의 나이로 프랑스의 왕비가 되던 1615년, 같은 시기 그녀의 고국 스페인에서는 아내 남편 루이 13세의 여동생인 엘리자베트와 아내 남동생이자 스페인의 왕세자인 아스투리아스 공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6년 뒤 부왕 펠리페 3세가 사망했고 왕세자 아스투리아스 공이 뒤를 이어 스페인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의 제4대 왕 펠리페 4세였습니다. 펠리페 4세는 엘리자베트와의 관계에서 10여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대부분 일찍이 사망한 속에 발타사르 카를로스와 마리아 테레사 오직 2명의 자녀만을 남겼는데요. 이후 시간이 흘러 1640년대에 들어서면 왕실 가족에게 연이어 슬픔이 찾아왔으니 바로 1644년 엘리자베트 왕비가 향년 42세로 사망했고 2년 뒤인 1646년 왕세자 발타사르 카를로스 역시 불과 16세의 나이에 요절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졸지의 왕비와 왕세자를 한꺼번에 잃은 펠리페 4세는 이제 본래 아들과 결혼이 예정되어 있던 자신의 조카딸, 즉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 아나 황후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3세의 장녀인 15살의 오스트리아의 마리아나 공주와 후계자 양성을 위한 파격적 재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후 펠리페 4세와 마리아나는 5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이 중 3이 요절했고 전왕비 엘리자베트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 카를로스와 딸 마르가리타 2명만이 살아남게 되는데요. 새로 왕세자가 된 카를로스의 경우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독한 근친혼의 영향 탓인지 낮은 지능에 허약한 신체 조건으로 평생을 고생해야 했던 반면 그보다 10년 먼저 태어난 장녀 마르가리타 공주의 경우 근친혼의 영향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로 아버지 펠리페 4세의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한편 마르가리타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외숙부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폴트와의 결혼이 결정되었고 부친 펠리페 4세는 그가 총애하는 궁정화가이자 훗날 바로크 미술의 거장으로 불리게 되는 디에고 벨라스케스에게 오스트리아 궁정에 보낼 용도로 마르가리타에 대한 여러 점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는데요. 당시 왕의 총애 속 과감한 미술 시도를 해오던 벨라스케스는 명령에 따라 공주의 평범한 초상화를 그린 것은 물론 나아가 이것을 심화시켜 특별히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서양 미술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예술의 철학으로 불리게 되는 라스 메니나스, 즉 시녀들이었습니다. 마드리드 궁전한 거대한 방, 왕실의 일상을 마치 그대로 스냅샷으로 찍은 듯한 자연스러운 장면, 마르가리타 공주를 에워싼 시녀들 샤프롱, 호위병, 난장이, 그 옆에 거대한 캔버스 앞에서 작업하며 그림을 감상할 청중을 과감히 응시하고 있는 벨라스케스. 뒤편 거울에는 이들을 바라보는 국왕 부부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복잡하고 수수께끼와 같은 화풍 속 각각 다른 신분에 속한 이들이 각자의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신분에 따른 인물 간의 태도와 미묘한 감정을 포착하며 실제 공간과 특정한 장면을 활용해 화가의 자의식을 드러낸 이 작품은 그 특유의 복잡함 탓인지 서양 미술사상 가장 많이 연구된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년 뒤 이곳에서 태어날 벨라스케스를 잇는 또 한 명의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그의 나이 16세 때 프라도 미술관에서 이 시녀들을 보고 깊이 매료되었고 이 작품을 모사한 58점의 패러디 작품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녀들이 그려지고 수년이 지나 마르가리타가 점차 어엿한 숙녀로 성장해 나가는 속에 그녀보다 13살가량 많은 이브 언니 마리아 테레사가 프랑스 스페인 전쟁을 끝낸 피레네 조약에 의거 루이 14세와 결혼하여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고 이들의 든든한 지원자였던 부친 펠리페 4세가 향년 60세로 사망했는데요. 그렇게 부친의 뒤를 이어 동생인 4살의 카를로스 왕세자가 뒤를 이어 스페인의 왕 카를로스 2세로 즉위하면서 어머니인 마리아나 왕비는 이제 대비로서 스페인 왕국의 섭정을 맡게 됩니다.
더불어 때가 찬 만큼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으로 떠난 마르가리타는 어느덧 황제가 되어 있는 그녀의 오랜 정혼자 레오폴트 1세와 결혼했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후로 등극하게 됩니다. 11년의 긴 세월 동안 해마다 초상화를 통해 예비 신부의 성장 과정을 확인하며 그녀를 애타게 기다려온 레오폴트 1세는 마르가리타에게 한없이 자상했고 덕분에 두 사람은 정략 결혼과 긴 나이 차이라는 벽을 뛰어넘어 원만한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한편 둘은 결혼 생활 동안 4명의 자녀를 가졌으나 역시나 합스부르크가의 근친혼의 영향을 피할 수 없던 탓인지 이중 셋이 요절하게 되는데요.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은 데다 연약했던 마르가리타는 잦은 임신과 유산으로 인해 건강이 극도로 상하게 되었고 결국 1673년 어린 딸 마리아만을 남겨둔 채 향년 2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왕비를 잃은 레오폴트 1세는 몹시 충격을 받고 슬퍼했으나 군주로서 또다시 후계자를 양산해야 했던 만큼 이후 무려 2번의 결혼을 더 감행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마르가리타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떠나 군주로서 뛰어난 외교력과 지휘력을 지녔던 그는 당대의 명장 사부하 공작 외젠의 활약 속 루이 14세와의 군사동맹 아래 유럽을 침입한 오스만 제국을 발칸반도로 몰아내며 근세 유럽의 판세를 바꾸어 놓았고 이를 통해 제국 중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마르가리타가 남긴 단 한 명의 자녀 마리아 안토니아는 다행히 성인으로 무사히 성장했는데요. 그녀는 바이에른의 선제후 막시밀리안 2세 에마누엘과 결혼하였고 어머니 마르가리타보다 2년을 더 산 23살의 한창의 나이에 아들 요제프 페르디난트를 낳았으나 결국 같은 해 사망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떠나보낸 마르가리타의 외손자 바이에른 공작 요제프 페르디난트 그리고 마르가리타의 남은 혈육 무려 10살이 어린 그녀의 남동생 스페인의 왕이 된 카를로스 2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던 탓 모후 마리아나를 포함 섭정과 총신들의 도움을 받으며 왕으로서 제대로 된 정사를 펼치지 못한 카를로스 2세는 왕위를 이을 직계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 위중 상태에 빠졌고 강대국 스페인의 후임 왕위에 대한 전 유럽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카를로스 2세의 그나마 가장 가까운 반계 혈육인 누이인 마르가리타의 외손자 요제프 페르디난트가 가장 유력한 계승 후보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유럽 열강들 역시 스페인을 통합해 자국의 힘을 비대하게 불릴 위험이 있는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등의 강대국이 아닌 한낱 바이에른 공작에 불과한 요제프의 왕위 계승을 지지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1699년 어린 요제프가 천연두로 사망하면서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피를 이어받은 다른 왕족들이 각기 스페인의 왕위를 주장하고 나섰고 이로 인해 유럽 전역은 무려 13년에 걸친 대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유럽의 힘의 균형을 바꾸어 놓으며 18세기 유럽 국제전쟁의 서막을 알리게 되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었습니다. 저물어가는 대제국 스페인의 공주로 태어나 어린 시절 빼어난 외모로 전 국민적 사랑을 받는 속에 미술사의 길이 남을 걸작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부친을 잃고 어린 나이에 오스트리아의 황후가 되어 국제분쟁의 중요한 씨앗이 될 자손들을 낳고 일찍이 세상을 떠난 마르가리타 테레사. 그녀가 남기고 간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였습니다.